미국 F-22 랩터 능가하는 한국 신무기 체계. KF-21 극비리 내부 무장 결국 공개. 중 80조 붓고 실패한 레일 런처, 한 선공. 일반 항공모함에 비해 크기가 작은 항공모함. 경항모를 만드는 해군 사업이 2년째 멈춰 있습니다. 건조 비용에 수직 이착륙기까지 수입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전투기 독자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크기도 경항모보단 중항모가 더 적합하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위 네이비 모델입니다. 항공모함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으로 항모에 실을 수 있게 양쪽 날개가 접혀 있습니다. 방사청이 항모에 싣고 다닐 전투기로 미국 F-35B 대신 KF-21 네이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지 연구 용역을 줬는데 항모 건조 일정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청이 국회에 보고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투기 개발과 양산에 모두 4조 1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6개월간 개발하고 2년간 시험 운용에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인 경항모 사업 기간 안에 KF-21 네이비를 띄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투기 16대에서 28대의 조기 경보기 2대, 헬기 2대를 추가해야 항모의 작전 능력이 확보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형 항모는 돼야 수용이 가능한데 우리 군도 경항모보다 이착륙이 수월한 중항모를 선호합니다.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함재기 이착륙 방식은 사출, 스키 점프, 수직 이착륙 3가지 중 사출 방식이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항모 사업을 중항모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2. 한화에어로가 육군에 3,400억 원어치 공급하는 천모 다연장 로켓은 하나그룹 방위산업 지주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육군에 천모 다연장 로켓과 탄약 운반차 3,400억 원어치를 공급한다. 천모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는 물론 폴란드에도 수출돼 K9 썬더 자주포, K2 전차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다.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을 대체하고 있는 천모는 230mm 무유도 로켓과 239mm 유도 로켓을 최대 80km 거리에 있는 표적까지 날려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로 한국 육군의 포병 전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방위사업청과 230mm급 다연장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3,42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3.7%에 해당한다. 이번에 계약한 물량은 육군용 천모 3차 양산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육군이 1998년부터 도입해 수명이 다해가는 미국제 M270 MLRS 다연장 로켓 체계를 차례로 대체할 물량이다. 양산 물량이 배치되면 육군 포병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게 분명하다. M270 MLRS보다 사거리가 긴 데다 발사 탄종도 다양하다. 구룡에서 쏠 수 있는 131mm, 230mm, 239mm, 400mm, 600mm, CTM-290다. 사거리는 크게 길어졌다. 한 번에 20발이 발사되는 131m 로켓탄은 36km인 반면 230mm 무유도 로켓탄은 45km, 239mm 유도 로켓탄은 80km에 이른다. 230mm와 239mm는 6발씩 2개 포드로 장전된다. 239mm 유도 로켓은 고폭 관통탄이나 자탄 300개가 든 집속탄을 사용한다. 400mm 로켓탄은 사거리 200km, 600mm 로켓은 290km로 알려져 있다. MILLIMETER는 1개 포드에 2발, 600mm는 1개 포드에 1발이 장전된다. 600mm는 북한의 전방 갱도진지를 격파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개발한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다.
로켓이 긴 리치와 펀치력을 갖췄다면 발사대는 생존성을 키웠다. 발사대는 바퀴 8개인 트럭을 기반으로 한다. 총중량은 3.1T이지만 450마력의 강력한 엔진 덕분에 최고 80km 달릴 수 있다. 타이어 펑크가 나도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를 채용했다. 기동성이 뛰어난 만큼 쏘고 빠지는 슈센스쿠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3. 페루. 한국의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 교역 투자 인프라 등 협력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은 중남미와 한국의 관계, 특히 한국의 중남미 주요 무역 파트너인 페루와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최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 공식 방문은 페루와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 15일 현지 시각 발행 기사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엘 코메르시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태 지역 경제 도전 과제 및 기회, 방산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온 한국과 페루 간 협력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페루는 2012년 KT-1P 기본훈련기 도입을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페루의 6해군이 한국 기업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페루 간 국방협력과 관련 양국이 전략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양국은 상호 무관부가 개설돼 있고 2011년 체결된 한페루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협력은 지속 발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10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군수지원과 방산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고 올해는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 수상함 현지 생산과 육군 지상 장비 획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한국은 페루의 전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안 분야도 이러한 전략적 협력 기조에 발맞춰 충분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페루 측이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를 논의하는 데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에 대해 최근 한중남미 협력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 협력을 넘어 AI, 바이오 기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은 최빈국에서 주요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며 중남미 각국의 사회, 경제 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중남미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5개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8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할 친체로 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데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페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엘 코메르시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내년 아펙 위장국으로서 향후 1년간 성공적 논의를 이끌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아태 지역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과 GPS 공격을 일삼아왔고 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속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북한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으로 규정하고 북한 내 접경 지역의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 무기 제공해온 데 이어 북한 청년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내몰며 경제적 군사적 대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해 오며 헌법의 핵선제 사용 가능성을 명문화함으로써 핵 사용 의도를 분명히 밝힌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의 지속으로 야기할 위험에 대해 우리와 오방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위장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이동했고 우크라이나와의 본격적인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으면 핵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되고 확대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70년 이상 현대전 경험이 없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획득하고 이를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영내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